되셨죠? 네, 오늘 3강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강의를 맡은 플러그인넷 대표 송영희 인사드립니다. 와,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정말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좌충우돌 어쩌면 적응하는 시기가 좀 필요했고요. 이제 진퇴양난 물러설 수도 없으니 우리가 이제 함께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백신 빵빵 맞으셨나요? 네, 누군가는 독감처럼 이제 함께 백신을 맞고 이겨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은 있죠. 이렇게 위기 때마다 늘 이겨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폭한도 이겨내고 키를 넘는 생눈도 이겨냈다. 손발이 시리고 뒷부리를 도려내는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적응 준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상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돈을 버는 또 시대가 있죠. 늘 변화나 새로운 거에 대한 적응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저도 너무 불편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위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함께 코로나와 걸어가야 되고요. 바이러스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2009년도부터 매해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트렌드 코리아 계속 이 책자를 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돌파할 전략이 무엇인지 이 교수님이 전 사실 책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히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교수님 작품입니다. 제가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집의 공간이 여러분 많이 바뀌셨죠. 저희 남편도 예전에 집에 오면 정말 소파에 딱 달라붙어서 리모컨만 붙잡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 지금 어때요? 지금 위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밑에는 추리닝을 입고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장이 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집에서 홈트, 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로 집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공간과 기능이 여러 개로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붙여진 이름을 이 미래의 집은 집 이상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많은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구나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어. 오늘 집에 대한 TV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침대였다면 소파의 기능도 하는 그리고 나눠서 이런 소파로 해서 모션 데스크, 모션 베드 오늘의 집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도 엄마를 모시고 임영 콘서트를 꼭 가고자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방구석 콘서트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것처럼 집의 기능들이 많이 모아져서 집에서 TV를 통해서 방구석 콘서트를 볼 수도 있고요. 언택트 콘서트 그리고 집에서 받는 헬스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 그리고 동네에 있는 마트들이 이제는 집으로 다 오죠.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대전 지역에서 우리 신도꼼지락 시장은 집에서 밀키트도 배달하고 있는 굉장히 앞서가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남의 집 프로젝트, 편의점이 배달, 우리 집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변화가 기존의 휴식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사무실, 헬스클럽, 영어관, 그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의 역할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6.25를 저는 겪은 시대는 아니지만 6.25가 일어나고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살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고난이도의 그 높은 산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어떤 줄타기 하는 것처럼 끝없이 부부가 산을 오르면서 짐을 나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부모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 나는 너무 가난했다.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 공부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교 해서 나와 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든 바람은 세계 어느 곳에나 부모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빼곡 모여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한 반에 6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40명? 예. 이렇게 빼곡히 모여서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도 50%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최근에 제가 중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한 반에 15명, 20명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학교 변화가 지금 온라인,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환경이기도 하죠. 이렇게 학교의 변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플렉스! 여러분 무엇으로 플렉스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에 플렉스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갖고 싶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저도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저도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사서 가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선수들이십니다. 의상으로, 복장으로. 내 사전에 비합리적인 소비란 없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들고 있는데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그래서 방송 콘텐츠 제작 구조를 이런 이해에서 광고에 긍정적으로 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태도를 지니는 이 자본주의 키즈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맡겨진 유튜브 영화 아우르비 광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정말 PPL이라고 하죠. 정말 대놓고 이 제품 먹으니까 이럴 땐 이거 쓰니까 이렇게 아주 드라마나 중간중간에 그리고 심지어 광고들이 중간중간에서 정말 재미있을만 하면 볼만하면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 깊숙이 광고도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꼭 구매하고만은 플렉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여러분 타보셨나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말 빠르고 줄 서고 어떠셨어요? 줄을 서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그래서 롤코 라이프라고 롤코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정말 유행이 빨리 지나가기도 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타야 해. 누군가 해봤으면 나도 먹어봐야지. 꼭 해 먹어야겠어. 달고나 커피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이 해줘서 저도 맛있게 엄청 단 커피. 그러나 왠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달고나 커피를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띠기를 먹어야 되나요? 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 82개국에 나갔는데 80개국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국가인가 이렇게 말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제 기억에도
띠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름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몇만 원까지 한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그 띠기가 그래서 아주 유행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우리도 이 과학 실험에 과학 수업에 이런 띠기를 넣으면 안 됩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예, 띠기 달고나 뭐 이런 각각 지역의 이름으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저는 사실 멀미에 약해서 안 타는데요.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유행이 빠르죠. 그 유행에 맞춰서 옛날에 곰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밀가루로 요리를 많이 하진 않아요. 뭐 부침가루, 밀가루를 뭐 가끔 어쩌다 비가 오는 날 부침개를 먹어보긴 하지만, 네, 곰표,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기억을 할까요? 이럴 때 시대에 맞춰서 곰표가 그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했죠? 네, 곰표 맥주.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심지어 편의점에서 이 곰표 맥주 트럭이 그 편의점에, 진열대에 오르기도 전에 그 편의점 앞에서 줄을 뭐, 100명 이상 줄을 서서 이 맥주를 그냥 트럭에서 판매할 정도로 유명해진 맥주라고 합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워낙 먹어봤다고 하니까 먹고 싶은 충동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곰표에서 곰표 팝콘, 뭐 곰표 스낵, 곰표 맥주 이렇게 해서 이색 컬러레이션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자.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자. 공식 종료 선언 이렇게 해서 이러한 줄서기, 타기, 내리기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중고거래 당근 마켓을 통해서 무료 나눔도 하기도 하지만요. 안 쓰는 물건, 버리긴 아깝고 내가 쓰긴 유행이 지났고 잘 손이 안 가는 제품들 저는 사실 200개가 넘게 판매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중고 거래 마켓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중고 거래 마켓 어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굳이 새 제품이 아니어도 내가 필요한 제품을 중고로 사서 플렉스 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안 쓰는 제품을 네, 팔아서 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몇 번째 받아 쓰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상품, 다양한 중고거래 어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여러분들 뭐 주위에 있는 모 별다방 커피에서 받은 그러한 제품을 여기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 아들은요 아디다스에서 뭐 아니면 르카 뭐에서 하는 이벤트 상품에 신발을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이 아디다스 신발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제품이면 아주 특별한 제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받은 신발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5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청년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용돈은 또 본인은 네, 네, 또 받아서 갖고 싶은 거를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고거래를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물건을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펭수 들어보셨죠? 아이들에게나 유행했던 펭수가 지금은 뭐 펭수하라, 펭수하이라는 뜻으로 남극에서 온 아이돌 연습생 펭수,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계관을 구축하고 팬덤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 세계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CX라고 하는데요. 상품 구매 전 광고에서 이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 기업이 소통하는 전략을 CX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니버스, 세계관,
네, 고객의 경험과 세계관을 함께 뭉쳐놓은 CX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대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꿈돌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돌이가 한참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꿈돌이를 기획하는 과학 웹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추억을 소환해서 꿈돌이가 다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제도약을 꿈꾸는 꿈돌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는 꿈돌이가 기억으로 돌아오는 그런 웹드라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빙그레 하면 무엇이 기억나나요? 투게더? 바나나 우유? 네. 이런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우리들에게 빙그레인데요. 지금 페이스북 넘어서는 인스타.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를 활용해서 많은 맛집을 찾고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에 빙그레우스를 치시면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멋진 테리우스를 연상하는 왕자가 빙그레우스를 연상하는 비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왕관 모양으로 하고 나와서 빙그레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소개하지 내 이름은 빙그레우스 업무 보고 하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도 퍼니 고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마케팅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빙그레가 이렇게 마케팅을 바꿔서 무려 30%의 성장을 한 빙그레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클로이 로봇. 한때는 일본에 페퍼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단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이면 우리 부모님이 효도할 수 있는 로봇이었죠. 감성과 교류의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 물론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죠. 옛날에는 굉장히 10년을 보려면 일본을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고 있는 일본을 가보면 치매 환자들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 이 할머니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페퍼라는 로봇을 통해서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가 먼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할머니 감정을 읽는 거예요. 이 페퍼가. 그러면 할머니 우울해? 할머니 산책할까?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애완견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을 하나 이렇게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역시 과학의 도시 대전 아니겠습니까? 대전에서 만든 과학도시에서 만든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로봇이 나왔죠. 그래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로봇이 우리 근처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에 공감해주는 AI 튜터.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지니. 근데 얘가 조금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직은 약한데 TV 옆에 지니 TV 틀어줘. 지니 우울해. 제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긴 하던데 이렇게 우리 피부 가까이에 로봇들이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상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점 사장님들은 더 눈을 더 크게 뜨셔야 될 텐데요. HMR 식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가정 간편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의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새롭게 나타난 개념인데요.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서 쉽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 포장한 완전 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HMR 구매를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사실 저도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침을 꼭 드십니다. 네, 아침 6시만 되면 배꼽시계처럼 밥 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HMR 제품 저보다 맛있어요.
예, 그리고 쉽게 조리가, 그리고 버려지는 재료가 덜고요. 또 맛있어서 조리 방법을 잘 몰라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조리하기가 귀찮아.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조리식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보관이 더 간편하죠. 균형 잡힌 영양소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네, 지금 제가 모든 야채를 하다가 해준 게 가장 영양이 맛있겠죠.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심 저녁은 거의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이렇게 밀키트나 HMR 식품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전에도 각 시장별로 예, 밀키트를 이용한 예, 앞서가는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네, 미래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장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즉석으로 별도 요리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한 음식으로 도시락이나 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예, 이런 의미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리고 반찬 판매 제품점에서 판매하는 국찌개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즉석조리, 완조리, 전자레인지나 이 뜨거운 물에 간단하게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햇반, 즉석죽, 뭐 카레, 짜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즉석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요리를 데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친 후 섭취 가능한 냉동식품이나 냉동 돈가스, 냉동 볶음밥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신선 편의 재료, 손질이 다 된 재료로 적당한 분량의 양념과 레시피가 동봉되어 있어서 직접 조리도 어렵지 않게 만든 제품. 밀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밀키트를 우리 시장 사장님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실제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위기일 때마다 분명히 기회는 있다. 여러분들 월마트 하면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월마트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정말 미국이 가장 많이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에서 시장이 꽁꽁 얼고 이 거대 공룡 기업들이 월마트에 손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몇백 대를 주차했던 이 텅 빈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이 될 수 있는 마케팅으로 바꿀까? 야, 정말 사람의 머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엄청 큰 이 스크린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드라이브인 영화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변신을 해서 코로나19에 지친 고객들에게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오히려 마트보다 더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때로는 점원도 없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월마트입니다. 이 위기일 때마다 고객의 마음을 적은 비용으로 잡아 이 월부심을 만들면 항상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문성으로 승부한다. 아이스박스계의 람보르기니. 요즘이 어때요?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캠핑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딸과 남편이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만으로는 늙을 뭔가 아쉬워요. 한나절 지나면 녹아버리거든요. 헌데 어때요? 미국이나 이 덜 넓은 유럽은 이 캠핑으로 워낙 더 발전된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형제가 캠핑을 하고 낚시를 갔는데 뭐 며칠 있고 싶은데 이 아이스박스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또 아이스박 보면 지나가는 동물들이 그걸 집어 던져서 부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불편함을 고민하면 그것이 바로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고민하다가 정말 지나가던 곰이 집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아이스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녹지 않는 아주 튼튼한 아이스박스를 만든 거죠. 이 제품이 여러분, 쿨러라는 아이스박스인데요. 사실 가격이 일반 냉장고보다 비싸요. 155만원?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기능을 잘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일주일 가까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 이 이유만으로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엄청난 제품이 되어서 예, 없어서 못 파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여러분 많이 가고 싶으셨죠? 이제 곧 해외여행도 지금 이제 풀리고 있지만 한때는 예, 저희 조카도 그 대한항공에 취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라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뭐 비행기가 주차하는데 주차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차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비행기는. 무려 그 큰 비행기가 주차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또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척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내리지 않고 그냥 돌아서 다시 인천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예, 해서 예, 만든 제품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언택트 마케팅,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와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의 방식으로 예, 고객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 매장의 키오스크나 전화주문, 배달주문 이렇게 웹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여러분들도 지역 상품 전시회를 통해서 해보셨겠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과 달리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상품을 해결하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점과 사장님들, 전통시장 사장님들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플러그인랩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